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김건희 라인 존재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가 압박 수위를 오늘은 더 높였습니다. 김건희 라인, 이 용어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의 신뢰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도대체 뭘 쇄신하라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김건희 라인이라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언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한동훈 대표의 기자들과의 문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만찬을 앞두고 독대를 앞두고 이거 거의 격돌 전에 전운이 감도는 수준 아닌가. 예. 예를 들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사실 저 그 브리핑 전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잠깐 정지되는 화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는 듯이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벌인 많은 일들이 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용산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7명의 그런 라인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여당 대표가 아주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용산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독대에서 이 부분도 해결될 사안으로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용산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을 것이고 예. 김건희 여사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얘기도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길래 한동훈 대표가 그런 조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 행정관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용산에서 공식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김건희 여사와 사적으로 관계가 가까워서 예. 본인들이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맡은 일 말고 다른 그렇죠. 일을 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일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더 과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제대로 영향을 발휘해야 될 분들의 어떤 의견이 좀 잘 전달이 안 된다거나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상황인 거죠. 예. 뭐 시중에 뭐 떠도는 소문으로는 뭐 7명이다. 또 뭐 이니셜로 또 이름이 돌기도 하는데 네. 여의도에서 한남동 라인, 이른바 뭐 김건희 라인 이런 풍문이 있었습니까? 꽤 오래됐지요. 오래됐습니다. 이상하게 네. 용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양갈래로 나올 때 이상한데 이게 통일된 메시지로 나오는 게 대통령실의 시스템인데요. 예.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그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서 좀 더 가깝게 가면 전당대회 때 예. 그 전당대회 나왔던 후보들이 다 2부속실은 설치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대통령은 2부속실 설치를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부속실은 말도 안 된다라고 대통령실 전원으로 나옵니다, 기사가. 예. 그때 이거 한남동발 아니야? 결국 2부속실의 주체는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가 대통령이 말했던 기류와 정반대가 나올 때는 이게 용산 따로 한남동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과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김대남 씨의 어떤 녹취에서 나오는 것들이 십상시에서 어떤 칠상시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김대남 씨의 녹취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쥐락펴락 국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아마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존재가 아예 없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떠도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공식 조직도 아니지만 뭐 L 비서관, C 비서관, K 비서관 이렇게 해서 뭐 7명 정도로 지금 김건희 여사 라인이 구축돼 있는 게 아닌가. 뭐 각각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 그
뭐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런 소문인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앞둔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한 거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점을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보선을 의식한 거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인천 강화군수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두 곳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입장인데 최근에 저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나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렇군요. 당대표로서 뭔가 여건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뭔가 좀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지지층들에게 밝혀서 예. 투표율도 좀 올리고 결국 득표율도 올리겠다. 이런 계산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앞으로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 두 건의 1심 재판 이런 것들을 볼 때 전국이 굉장히 요동을 칠 텐데 그 과정에서 여야 모두 이런 의혹을 방치해뒀다가 크게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미리 뭔가 당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그런 이미지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독대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할 거다. 이런 선전포고기도 할까요? 그렇게도 봐야 되겠죠. 독대라는 것이 사실 두 분만 계신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무슨 내용으로 말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전에 내가 확실히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하겠다. 다들 예.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텐데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 해결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당대표가 대통령 그 영부인의 라인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건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발끈하기보다는 입장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독대 요청도 대통령실에서 나온 마당에 예. 그 전체적인 한동훈 대표의 날선 어떤 영부인을 향한 비판 자체에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평소 대통령실답지 않죠. 제 생각에는 지금 좀 궁색한 쪽은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처지가 지금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불과 한 두세 달 전과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더 따지고 보면 실권을 쥐고 있는 형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자체가 정말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본인들도 이걸 어떻게 막아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예. 이게 또 김대남 씨 녹취에서 이게 발현된 거 아닙니까? 예, 시작점은 김대남 씨가 서울의 소리라는 그 기자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어떤 녹취가 나왔고 거기서 이니셜도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이니셜도 거기서 나왔고 그 뒤에는 또 친윤이 있고 친윤 뒤에는 용산이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고 예.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격을 바로 한 것인데 대통령실이 뭔가 반격을 못하는 거 보면 뭔가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거는 같다. 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 발언 수위까지 나오면서 독대 또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이 많았는데 오늘 보도 보니까 다음 주 초로 날짜를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독대가 무산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동안 독대 요청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독대가 무산되면 대통령실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어쨌든 이번엔 용산이 요청했다고 봐야 되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답을 예. 했다고 예.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얘기 꺼낸 것은 용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독대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또 이 독대가 무산될 공산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 수위가 한동훈 대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독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의 신기가 불편해져서 대통령에게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또 대통령이 워낙 또 김건희 여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 말을 또 듣게 되면 독대가 무산될 공산도 아예 없지는 않다. 좀 그렇게 보이네요. 예. 어쨌든 뭐 다음 주에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두 분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날짜가 어떻게 잡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단일화 관련해서 내가 판을 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한 명태균 씨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셨어요? 예.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판 짜는 거. 예. 그 이준석 대표는요.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그런 식으로 돼서 당선됐다고 생각을 했었겠어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자라는 거고요. 안철수 원래 대표가 가만히 놔뒀으면 서울시장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만들고 이준석 대표 만들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수소문해서 선생님을 찾아왔다 이런 건가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언론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그게 사실입니다.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예.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아. 그거 제가 말씀 바꿔 드렸잖아요. 대통령 네 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네, SNS를 통해서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 오늘은 아예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됐던 서울시장 선거, 그것도 내가 판을 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의 입에 지금 국민의힘의 뭐 저명한 정치인들과 용산도 지금 거의 뭐 농락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은 아니더라도 국정을 농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생각보다는 이게 왜 그렇게 조용하지? 지금 보도를 보면 9월 5일자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어떤 이런 공천 개입설의 단독 보도가 있은 뒤로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럴 단 뭐 수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격이라든지 반박이 납득할 수준들이 안 나와요. 예. 용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요. 뭔가 시원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체도 지금 말이 오락가락한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들 저는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나 상당 부분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는 부분을 과장해서 좀 허세를 부리는 부분도 보이긴 하는데 예. 분명히 그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안철수, 김종인 이 세 분 사이에는 명태균 씨가 존재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냥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는 게 그게 옳은 판단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모두 다 속내를 숨기면서 예. 지금 겉돌기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심정이라서 좀 국정이 좀 어지럽습니다. 명태균 씨 때문에. 예, 사실 근데 정치권에 내가 누구를 뭐 만들었어 이렇게 허풍을 그래서 떨고 다니는 많죠. 분들도 많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얘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부탁으로 단일화 협상에 본인이 이제 관여를 했다는 거고 뭐 유선, 무선 이런 뭐 몇 퍼센트 구체적인 얘기까지 지금 나열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때도 저는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전략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4.7 재보궐에 대비해서. 거기에 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유선, 무선 얘기하시는데요. 서울에 있는 유선자나 사용자 가구 대비 했을 때 한 8%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몇 퍼센트로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할 거냐 이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조사를 할 때도 뭐 경쟁력이냐 아니면 적합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문항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다 검토했던 거고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마치 세상에 없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안철수 후보로 될 그런 상황을 오세훈 후보로 바꿨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키를 쥐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키를 준 사람이 너무 많죠. 100번을 양보해서 김종인 위원장 등과 소통을 했다고 보더라도 그 결과치를 가지고 나 아니었으면 당선자가 바뀌었을 거다라든지 내가 이 판을 짰기 때문에 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겁니다. 너무나 과장이 심하고 자기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는 분의
그냥 허장성세 섞인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김종인 전 위원장 하면은 뭐 유명한 정치 구단이고 정치권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분인데 지금 명태균 씨 논란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그럼 명태균 씨나 김종인 전 위원장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 볼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명태균 씨 말을 따르면 오세훈 시장을 만들기를 바랬다.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과 많이 의논을 했고 내가 거기 개입했다라는 것인데 제사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이게 여의도에서 내가 누구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보지도 않고 그냥 제사상에 절만하는 사람들도 내가 제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사 내가 차렸어 이거거든요. 근데 따져보면은 지금 명태균 씨는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들 여러 가지 시점들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다 아예 거부를 못하는 이유를 보면 최소한 홍동백서 정도는 명태균 씨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체 재산은 치르지 않았어도 최소한 상차림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늘 솔직하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왜 명태균 씨에 있어서는 그냥 거짓말이다. 로만 방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하게 명백하게 좀 유력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밝혀줘야만 이제는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요. 나라 전체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국민의힘이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정리를 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정훈 의원이 이제는 이건 뭐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할 단계가 아니다.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수사에서 나올 게 있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저분이 얘기한 게 과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뭘 밝힐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뭔가 증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뭐 문항이라든지 어떤 뭐 유무선 전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회의록을 만들면서 남긴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제시할 거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거기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당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저와 같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설령 거기에 개입할 수는 있어도 예. 이분 말대로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여론조사 관련한 부분도 예. 여론조사를 굉장히 숫자를 뭔가 조작을 해서 여론을 끌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아닌 상황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 구조인가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예. 뭐 명태균 씨 주장이 다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선거 브로커가 아니라 뭐 정치권의 대부쯤 돼야지 이게 다 가능한 그렇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데 국정감사는 왜 안 나올까요? 그래서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꾸 시선을 막 분산시키는 느낌을 받아요. 본인이 정말 떳떳하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정말 선서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렇고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하면 될 문제인데 왜 안 나오냐.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본인의 허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우죽순으로 언론에 나가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 김건희 여사가 과연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대통령이 또 개입을 했느냐, 명태균 씨를 매개로 이런 부분들이 초점으로 있다가 이제는 거기는 사라지고 다른 데로 이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예. 저는 그걸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사는 길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부부를 보호함으로써 본인이 조금이라도 법적인 영역 내에서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활동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명태균 씨의 말에 언론이나 정치권, 특히 여권의 정치인들이 그만 놀아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좀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뭐 세상이 뒤집힌다 그랬는데 좀 더 당당한 방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그렇습니다. 좀 입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얘기는 재보선으로 제가 좀 대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 모두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핵심 키워드로 내걸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김영배 의원께서 우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모여있는 유세에서도 김영배 의원이 똑같은 내용에 오히려 더 강한 내용의 고인을 모욕하고 금정구민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더불어민주당의 그 많은 관계자들이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죠? 일하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신 금정부총장을 모욕하는 그런 괴물 같은 발언도 결국 이 국민의 삶에 집중해야 될 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를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에 금정구에서 국민의 옐로우 카드, 2차 옐로우 카드를 꼭 보여주십시오. 금정 구민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사실 정부 여당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을 심판하셨지요. 저희가 부족해서지요. 저희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대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 지금 김영배 의원 발언이 민주당의 진심 아니냐라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게 재보선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재보궐일 선거라서 투표율이 좀 낮은데 금정 이번에 사전 투표를 보면 영광이나 곡성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원인은 김영배 의원의 저런 발언이다. 물론 예. 본인이 모르고서 이 선거가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본인도 구청장 2번 하신 재선 의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의 그 발언의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서 발언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게다가 항상 그 혈세라는 단어를 예.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습관처럼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혈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받은 혈세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좀 더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또 금정 국민들께 더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 전 구청장의 유족들이 김영배 의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이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얘기는 그거 다 같이 있을 때 한 얘기 아니냐. 거기서 왜 아무 조치 없고 뒤에 와서 지금 후에 이러는 거는 진심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더 그 돌아가신 구청장에 대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정쟁으로 끌어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영배 의원 자체 저도 잘 아는데 예. 이분이 되게 영민하고 말 실수가 없는 분으로 유명한데 제 생각에는 이 보궐선거 지역에 대한 어떤 사유를 잘 파가지 못하고 가서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정말 송구하다라는 또 말씀도 제가 전에 들었고요. 유족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죄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진심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은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또 이거를 이제 끌어들여서 본인들은 이제 선거에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한 건가요? 회부는 했습니다. 예. 당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그런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리위 쪽에다가 제소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김영배 의원께서 좀 해소를 하시고 예. 다만 이번 선거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재보궐선거도 제2의 정권 심판의 어떤 선거로서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예. 이 부분은 사과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산 금정 구민들의 예. 현명한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하고 좀 비슷한 게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2차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정권 심판해달라 이런 구호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한동훈 대표하고 본인이 자꾸 비교되는 거를 피하려고 할 거고 한동훈 대표가 가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본인하고는 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국민들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근데 실제로 부산 선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권 단일화에 대한 예상을 이렇게 실제 됐는데 그 전까지는 안 되리라고 봤었던 부분이 많았고 그 단일화 효과가 생각보다 처음에 많이 도드라졌던 게 사실인데 예. 그리고 또 부산이라는 곳의 특성 저희가 뭐 총선에서는 의석수를 많이 받았지만 표차에 생각하면 그게 녹록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승리를 향해서
그래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선거가 돼야 된다. 정권 심판해달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는 김건희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있어요, 민주당은요. 지금 국정감사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을 예.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여권이라든지 현 정부는 큽니다. 그래서 아마 바닥 민심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부산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큰 숙제가 호남입니다. 그래서 그 호남에서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예. 부산 금정보다는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이번 재보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도 또 재보선 이후로 잡힌 거라 이 재보선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칠지 요 여부도 지켜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